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도파민입니다. 자, 오늘은 반감기 사이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인사이트 영상을 또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투자자는 여기 보시면 90% 이상이라고 할게요. 99%라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롱이다, 숏이다, 상승장의 하락장이다. 이것만 보고 있고 언제 알트코인이 오를까요? 뭐가 오를까요? 언제 매도할까요? 언제 매수할까요?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올리는 인사이트나 이런 내용들을 모든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이 4년 주기로, 자, 4년 주기로 대상승을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2년 전에도 제가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2008년도 3월부터 월가의 5대 은행 투자 은행이었던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크게 이렇게 중앙화된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자, 단지 그냥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앞으로 이 은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혼돈 속에서 비트코인이 재조명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실은 나도 얼마 전에 사토시 나가모토가 쓴 비트코인 백서를 다시 읽어봤더니 여전히 100%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 또한 경험과 연륜을 생기면서 이 백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은행들의 파산, 그리고 이 불신 속에서 생긴 비트코인 기술의 진가가 발휘되는 때가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되게 본질을 꿰뚫는 말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왜 이게 생겨났는지 생각이란 걸 해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돈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중화가 된 조직에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맡기는 게 정말 최선일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가장 멍청한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앙화된 은행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뭘 믿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고 오늘 부통령 이런 연설도 보면 앞으로 이런 은행보다는 이제 탈중앙화된 이 비트코인 자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모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요? 예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를 다시 읽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신의 사건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런 자산을 부자들이 어떤 자산에 돈을 투자를 할까? 어떤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와 차트 분석, 거시경제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망 선고를 받은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뉴스를 차트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013년쯤에는 비트코인 거품 붕괴, 시장 붕괴 우려, 그리고 14년, 15년으로 가죠. 비트코인 튤립 버블과 비슷하고 비트코인 1도 가치 없다. 2017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지금까지도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거고,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
내가 정부라면 암호화폐를 금지할 거,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비트코인 가치가 0이 될 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망 선고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나 사태라든지, 뭐 이번에 최근 2월에 생긴 이더리움 2조 해킹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왜 뉴스가 의미가 없는지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477번 죽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라고 합니다. 자, 출시 이후, 자, 비트코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그때마다 비트코인 몰락을 예측하게 되었고,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추적을 했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은 꾸준히 회복하면서 그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비트코인이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켰죠. 비트코인이 사기인 이유, 장기 전망, 가치가 없다는 전망,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21년부터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자, 볼게요. 2015년, 2014년에는 또 마운트국 파산 사건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더 내려가면 내가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기 전부터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었다. 2010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200원일 때부터 비트코인은 실패한다.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런 유명인들이 포브스에서도 이렇게 뉴스를 내면서 비트코인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 2011년도에도 비트코인의 부상과 몰락, 12년도, 이미 13년 전부터 이런 온갖 뉴스들로, 루머들로 비트코인 투자를 막았던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시기 맞았죠. 자, 2014년 1월 기준에도 잘 보면요. 2014년이면 언제냐면요. 비트코인이 한 개당 800달러입니까? 그러니까 개당 300달러, 400달러 할 때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지금 거품이다. 파피루스 몰락할 운명인 이유. 이런 거를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보면서 장기적인 보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트코인 평단가라고 할게요. 평균 가격대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부터 여기 보이는 이 차트 기준으로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뉴스와 이 차트 분석, 거시경제랑은 비트코인 가격과 왜 연관이 없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초등학생도 이해가 될 만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감기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정말 기초적인 거지만, 자,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 28일이고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반감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화면에 나오죠. 기간까지 나옵니다. 2012년 11월부터 자, 2013년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올라갑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이런 수많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말한 겁니다.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고 반감기 상승 주기의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날짜로 다 나와 있죠, 과거에. 1년 동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반감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설명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일단 사이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반감기가 언제냐면, 자,
2016년 7월 10일입니다. 다음 반감기가. 반감기는 4년마다 진행이 되고요. 자, 2016년 11월이고, 자, 1년 동안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쵸?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습니다. 자, 다시 2020년 5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이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세 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나왔고, 그럼 이번엔 다를까? 아니요, 똑같죠. 자, 2024년 4월 20일 반감기고요. 자, 제가 체크를 해뒀죠. 날짜별로. 자, 그리고 줄만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요. 자, 여기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를 믿을 건가요, 과연?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인 테나, 루나 사태라든지, 여러분들이 느꼈던 뭐 중국 채굴 금지, 비트코인 투자 금지, 엄청나게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더라면. 과연 이게 뉴스대로 움직였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그 시장에서 고래들이, 세력들이 흔들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봤을 때 그 다음 해 반감기, 그러니까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연한 패턴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이걸 왜 모르냐면 누구나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여기서도 시즌 종류라고 하고 여기서도 시즌 종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자, 이건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럼 4년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거면 4년마다 그 주기에 맞춰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당장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한 달 뒤. 사실 이런 것들을 누가 분석을 하려고 할까요? 이런 본질적인 거를. 자, 그러면 1년 동안 상승을 한다고 하면,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말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다음해 연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동안 하락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검색해서 차트를 보면서 언제까지 가격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1년입니다. 정확하게 1년이에요. 이것 또한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제가 2017년도에 처음 투자를 했다고 했죠. 2018년도에 1년 동안 하락장이 나왔고 2021년도 똑같은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예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내가 과거에서 본 걸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4년 주기로 투자를 해야 될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2018년 12월쯤에 연말에 비트코인이 바닥까지 내려왔네. 여기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기는 언제일까요? 27년이겠죠. 27년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27년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4년 주기 패턴의 정말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왜 이게,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때랑 이때랑 상승 주기는 똑같은데 왜 차트가 다른가요? 상승하는 월수라든지. 그것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월수는 많은 부분들을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만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사이클 패턴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본적인 건 설명드렸고, 앞으로 더 디테일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왜 여기서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었던지, 미리 알 수 있었던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반감기 사이클을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채널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4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사이클 패턴은 2017년도 반감기가 똑같은데 16년 반감기 패턴과 똑같지만 21년도로 봤을 때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탐욕 지수가 과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영상 1, 2편을 보시면 탐욕 지수가 뭔지 아실 겁니다. 탐욕 지수가 과거와 다르게 과거 21년도와 다르게 3, 4개월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3에서 4개월이요. 그쵸? 그래서 이 정점이 이뤘을 때 다시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을 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정확하게 4년 전이고요. 똑같이 상반기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그쵸? 여기서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폭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동요합니다. 악재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4년 전이랑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채널에 다 기록을 했고 라이브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과 똑같이 될 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똑같이 왔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편에서 큰 주기가 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고 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정말 차트 분석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있습니다. 큰 돈을 번 사람은 있어요. 근데 과연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여기서 도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큰 주기를 따라서 이때 돈을 버실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똑같이 28년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또 과거를 보면서 28년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또 과거를 보면서 아쉬운 입만 다지고 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다 지나갔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때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21년도와 2017년도와 비슷한지 2013년도와 비슷한지 보는 겁니다. 그쵸? 이거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왜 똑같이 일어나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려면 이번 편에서는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사이클 개념만 알려드린 겁니다. 정말 기초적인 거. 이걸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분석, 차트 분석을 하시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반감기 사이클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기는 이해했고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본인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죠. 어제 영상에서 2편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본인의 관점과 탐욕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알아도 이 단기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알트코인을 사거나 그런 부분들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됩니다. 3년이 지나도 보고 4년 지나도 봐야 돼요. 계속 봐야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토대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다음해 연말까지 상승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주기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누구나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돈을 번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을 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듣고 나니, 아, 정말로 뉴스와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구나. 아, 차트 분석은 그래. 그래도 단기적인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경제와 만약에 연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가격 상승하는 패턴이 과연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똑같았으면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부정을 하시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지만 넘어갈게요. 네, 설득할 시간도 없고 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현재 투자 시장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짜 정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가짜 정보가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 어떤 트레이더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시즌 종료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불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코인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봤던 사람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보통 사람들이 지금 어디 시간 투자를 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최소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인사이트와 이런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99%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알트코인 뭐가 오를까요? 언제 매도할까요? 언제 매수할까요? 이런 하찮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F지만 좀 T 같은 발언은 좀 할게요. 이런 하찮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멘토를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 사이클대로 갈까요? 왜 이렇게 가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국엔 이러고 있어요. 투자를 오래 한다고 고소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과연 그 운으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 반감기 사이클 패턴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속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다음 편 넘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한 패만 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보고 숙지를 하고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하면서도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알지만 제 속에서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계속 공유를 할게요. 자, 그래서 4년 단위로 이 사이클대로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 천억을 제가 벌 수 있었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4년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다시 매집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이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여기 9월까지 그리고 똑같이 이 사이클대로 된다면 이렇게 될 거죠.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큰 주기가 왔을 때 베팅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제 물량 여기서 매집한 거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 지금 900비트를 그냥 현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다시 큰 주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저도.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큰 흐름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현금화 하는 시점도 하락장이 투자 안 하는 주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땐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쵸? 설명드렸었고. 다시 상승할 때만 큰 주기에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은 누구나 반감기 사이클을 이용한다고 해야 해도 결국 마지막에 탐욕 구간에서 대부분 파산합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무리하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여기도 나와 있고요. 공포와 탐욕, 정확하게 탐욕 지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시장은 무너집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게 탐욕 지수가 80대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 단기적인 이런 시선도 어느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영상은 앞으로도 편집이나 뭐 그런 대본도 없이 계속 원테이크로 이렇게 촬영을 할 거고요. 그냥 매번 다른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인사이트를 계속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의견 받아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사실 구독도 사실 큰 의미 없고요. 그냥 도움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저는 레퍼럴도 할 생각도 없고요. 이걸로 큰 이득을 칠 생각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 어차피 극소수만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계속 넘어가면서 매일매일 영상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중요한 댓글들은 제가 다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